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ITQ 자격증 엑셀 4월 8일 기출문제 A형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엑셀을 좀 실행시켜 놓고요.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 ITQ 엑셀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시트의 이름을 좀 변경을 하셔야 돼요. 이쪽에 나와 있는 시트 1번, 시트 2번, 요 시트 3번의 이름을 각각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순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에 모든 A열의 연러비를 1로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요 3번에 있는 요 내용은 보다 조금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좀 편리하게 작업을 좀 하기 위해서 제1작업에서만 행의 높이를 미리 좀 조절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는 행 높이를 30으로 바꿔주시고 4행부터 20까지는 행 높이를 20으로 좀 변경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좀 해볼게요. 먼저 시트 1번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실 때는 오타가 있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제2작업, 그 다음에 제3작업. 네, 시트가 모자르거나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시트를 추가하실 수 있고요. 불필요한 시트가 옆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트를 삭제를 하실 때는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시트가 지워집니다. 그리고 순서는 항상 요 1작업, 2작업, 3작업, 나중에 요 제4작업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차트가 삽입이 되면서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선은 놔두시면 되고요. 그냥 거꾸로 제3작업부터 A열의 연러비를 이렇게 1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2작업도 A열의 연러비를 1로 지정해 주시고 제1작업에 가서도 A열의 연러비를 1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연러비를 바꿀 때는 바꾸고자 하는 열 위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줬을 때 이 연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각 바꿨지만 한 번에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 모든 시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세 개가 다 선택이 돼요. 그럴 때 A열에 가서 A열의 연럽이를 1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럴 때 할 때는 이게 그룹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작업을 할 때는 그룹을 풀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요. 저장을 좀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꼭 반드시 어디에다가 ITQ 폴더에다가 이름을 써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장을 여기다 써볼게요. 이름을 우리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절대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꼭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제목 표시줄 위에 본인이 저장한 파일명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고 한 작업이 끝날 때마다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1작업에 이제 갔을 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순서는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여기 조건 1번부터 7번까지에 있는 뭐를 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하고 제2작업, 제3작업 그 다음에 차트를 하시고 나중에 함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순서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잠깐만요. 우리 먼저 제1작업 데이터를 입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2작업을 해주시고 제3작업 하시고 제4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함수 6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꼭 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 입력하시고 요 조건부 서식을 하신 다음에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그리고 마지막에 함수 6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하시기 전에 저희가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분림의 11, 정렬은 숫자 및 핵의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그리고 예외적인 거는 출력 형태를 보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 글꼴을 먼저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요.
요 부분 A열과 1열이 만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돼요. 선택하시고 글꼴을 굴림의 크기는 11, 굴림의 11, 그리고 정렬을 요 가운데 맞춤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 맞춤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럼 어디를 눌러도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비사죠. 비사부터 J14까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비사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J14까지 선택을 하셔서 저희가 테두리를 먼저 좀 바꿔 놓을 거예요.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하고 A열의 열너비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해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 1행부터 3행까지는 요 행의 높이를 얼마로 바꿨어요? 저희가 30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죠? 이 30으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도형을 집어넣거나 결제란을 만들 때 좀 편리해요. 그리고 여기 4행부터 20까지를 20으로 바꿔 놓을 건데요. 요걸 바꿔 놓지 않으면 여기가 너무 행 높이가 좁아요. 그래서 4행부터 20까지는 행의 높이를 얼마로 해주시면 20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너무 이 글씨를 입력을 했을 때 딱 붙지도 않고 모양도 좀 예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 입력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한 셀에 두 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내용 입력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소 주문 금액 쓰시고 Alt 엔터를 눌러서 해 주셔야 한 셀에 두 줄 이상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뭐를 눌러 주셔야 돼요? Alt 키하고 엔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행의 높이가 너무 좁다라고 했을 때는 경계선에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높이가 조절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입력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쪽 부분에 보면은 이쪽은 어떻게 해요? 병합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병합이 되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 칸, 두 칸, 세 칸 그리고 이 맞춤이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열 단위로 입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입력하시면서 열이 너무 좁다 그러면 열 너비를 조절하시면서 내용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문제 번호니까 이 문제 번호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용을 입력을 좀 해주십시오.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쪽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오른쪽 정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쪽 숫자에는 지금 천단의 기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다 쓰신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천단의 구분 기호를 눌러주면 돼요. 쉼표 스타일. 그러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이 부분의 날짜를 입력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하이픈으로 넣어서 입력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각선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들어갔어요. 이 대각선을 넣으실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셀 서식에 가주시게 되면 이렇게 테두리 나오죠? 테두리에서 이렇게 양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일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신 건데 조건대로 이제 저희가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런 부분에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을 좀 한번 하고요. 이 조건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제목을 이제 넣어주셔야 돼요. 제목. 십자형 도형으로 그림 작가를 넣어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은 엑셀에서는 도형이 삽입해 가야지만 있어요. 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라고 하는 부분에 요 도형이 있죠. 도형에 들어가셔서 십자형 도형 이쪽에 있어요. 십자형 도형을 그려주실 때는 요 1행과 3행의 행높이를 30으로 좀 해놨기 때문에 1행의 중간부터 3행의 중간 그리고 지열의 중간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붙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오늘은 지열하고 조금 넘어갔네요. 문제에서 지열하고 조금 넘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도형 채우기를 노랑으로 바로 바꿀게요.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도형 효과에 들어가면 그림자 있죠? 그림자에 들어가서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버튼을 눌러서 홈에 가셔서 글꼴이 굴림이에요.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24, 크기 24,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검정이에요. 글자 색깔 검정, 굵게. 채우기 이미 노랑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을 넣어야 되겠죠. 수평, 수직 전부 다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굴림에 24, 굵게, 그 다음에 글자 색깔 검정. 이렇게 해놓으시고 나서 내용을 바로 적어주시면 돼요. 배달의 등록업체 관리 현황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글씨를 썼는데 이 글씨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좀 열너비를 좀 줄여 볼 건데요. 일부러 이렇게 줄여 주시거나 했을 때 글씨가 이렇게 안 보여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럴 경우에는 얘를 넓히면 안 돼요. 도형의 크기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너비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 열의 너비가 넓어지면서 이 도형 그린 것 안에 글씨들이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미 셀의 결제란을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하라 그랬고요. 원본은 지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만드실 때는 이렇게 아래쪽에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어디? 요쪽에. 요 부분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내용이 없고 이 왼쪽에 내용이 없는 곳에다 만들어 주시면은 좀 편하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4칸에 2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맨 첫 번째 칸을 요게 맨 첫 번째 칸에 요 두 번째 요 칸을 선택을 하세요. 그죠? 여기 두 번째 줄을 이렇게 선택하고 요 크기를 반 정도 줄여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 요 부분의 아래쪽에 행에 가셔서 행을 또 반 정도 이렇게 한 칸 높이만큼 넓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이 가장 예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결제란은 병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제를 써주시면 되겠죠. 엔터 눌러서 결제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옆에 팀장, 다음에 부장, 사장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글꼴들도 다 굴림으로 들어가 있고 또 11로도 되어 있고 가운데 정렬도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왜? 아까 맨 처음에 전체를 선택해 놓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글꼴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어디에 나와야 돼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갖다 클릭해 놓고 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들어가셔서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야 돼요. 여기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 붙여넣기에 가셔서 이쪽에 가서 하셔도 돼요. 끝에다가 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너무 여유 공간이 없다 그러면 이쪽에는 열너비를 조금 넓혀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지우셔야 되겠지.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이 지울 때는 그냥 한 번에 지우세요. 우리 여기 편집이라고 나와 있는 이 그룹에 가면 지우개, 모두 지우개 눌러서 한 번에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B4부터 J4까지 G14, I14는 주황으로 바꾸라고 나왔어요. 이 부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필드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떨어져 있는 열은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디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주황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꼭 틀리지 말고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함수 문제를 풀거나 차트 문제를 풀 때 또 연관이 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H14셀이라 그랬어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유효성 검사는 데이터에 가면 있습니다. 메뉴가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 데이터 도구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가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면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얘를 목록으로 바꿔주시고 이 원본에 있는 이 부분, 이 원본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는 어디를 코드 번호가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B5부터 B12까지. 코드 번호가 나오게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버튼 모양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어떤 거 선택하면 돼요? KA 빼기 001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쪽에 있는 전월 배달 건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나중에 함수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셀 서식 F5부터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다가 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여기 메뉴 수가 있는 F5부터 F12까지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시 형식이 있어요. 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요 사용자 지정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서요. 여기 샵, 쉼표, 샵샵 0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여기를 형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개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윗부분에 이렇게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숫자 뒤에다가는 이렇게 지금 선택하신 것처럼 샵, 쉼표, 샵샵 0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문자가 나올 때는 골뱅이, 문자 뒤나 앞에다가 넣으라고 했을 때는 골뱅이를 선택을 하셔서 뒤에다가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골뱅이는 여기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여기 골뱅이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셀 서식을 이용해서 단위를 넣고 나면요. 이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던 게 가운데로 들어가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요거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 F5부터 F12 영역에 메뉴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정을 하래요. 그래서 어디? F5부터 F12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정의할 때는 여기 이름 상자에 가서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름 상자예요. 여기 이름 상자에서 클릭하시고 메뉴 수라고 쓰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정의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많은 양의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이름 지정해 놓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이름명을 선택을 했을 때 그 범위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름 정의를 잘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수식에 들어가서 여기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정의된 이름이라고 하는 요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지우거나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름 정의한 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름 정의한 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삭제를 누르거나 삭제를 누르면 지워져요. 그죠? 지우면 다시 하시면 되고 편집을 눌러서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요거 과정도 조금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데이터 입력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 작업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아래쪽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해주세요. 이쪽에 7번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 문제가 되는 거고요. 7번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전월 배달 건수가 여기는 이 전월 배달 건수라고 하는 얘네들 있죠. 이 부분이 300 미만이 미만이라고 하는 건 작다라는 거죠. 요 30 미만인 요 행 전체에다가 파란 굵게를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을 하실 때는요. 필드명을 포함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부분이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어디를? 행 전체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만약에 전월 배달 건수 행만 여기만 하라고 했다라고 여기 셀만 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야 되지만 지금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가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잘 안 나오고 요 세 규칙에 들어가셔서 수식을 이용하여 요거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어떤 걸 클릭을 해주시고 전월 배달 건수 여기죠. 그래서 요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절대 참조가 돼요. 그러면 절대 참조가 됐다라고 하는 건 요 칸만, 요 셀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비교 대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H5, H6, H7, 여기 H12까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H라고 하는 열은 고정시키고 행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절대 참조를 여러분들이 F4를 두 번을 눌러서 열만 고정인 혼합 참조로 바꿔야 돼요. 요 전월 배달 건수가 얼마인 거? 30 미만. 요 30 미만인 행에 대해서만 조건 요 부분이 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서식에 들어가서 뭐를 굵게 파랑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굵게 파랑.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300인데 제가 30으로 했네요. 그죠? 다시 가서 좀 고칠게요.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요 규칙 관리로 들어가 주시게도 도로 나오죠? 여기 가셔서 요 편집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300인데 30으로 하셨어. 그죠? 300이죠. 300. 그래서 확인.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수정이 돼요. 그래서 300 미만인 행에만, 행 전체에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는 이 행만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행 전체를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조건을 쓸 때는 얘가 이 부분이 그래서 얘는 열만 절대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를 2번을 눌러서 이 주소 체계를 바꿔주시는 거야. 그리고 300 미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식에 들어가서 굵게 파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저장 누르고요. 이제 이 작업으로 가주시면 돼. 그래서 이 작업에 가시게 되면 이 작업은 이렇게 필터 및 서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올 수도 있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일 작업의 시트에 어디서부터 B사부터 H12를 복사를 해서요.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B사부터 H12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들어가신 다음에요. 제2작업에 어디 셀? B2.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모두가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열너비가 안 맞거나 행높이가 안 맞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따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풀기 전에 필터는 고거 필터는 AND라는 조건이 있고 OR 조건이 있다라는 거 아시죠? AND 조건과 뭐가 OR. AND는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라고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조건을 어디에다가요? 같은 줄에다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OR은 뭐뭐이거나 조건을 입력을 할 때 어디에다가요? 다른 줄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분류가 얘가 필드명이죠. 서양식 이거나라고 했어요. 이거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OR입니다. OR이 돼야 되고 등록일이 얘가 필드명 2021년 9월 1일 전이라 그래서 해당일 포함이라 그랬죠. 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상이라는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이하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상이라고 하고 날짜를 표현할 때는 이상이 이후가 되는 거예요. 요거 알고 계셔야 돼. 이후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 이하라고 하는 거는 숫자는 이하로 표현을 하지만 날짜를 이하로 표현하지 않죠. 날짜는 이전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전으로 돼야 된다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전이니까 이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끝까지 읽어야 돼요. 자료에 코드 번호, 그 다음에 업체명, 메뉴수, 저널, 배달 건수의 데이터만 추출을 하라고 했어요. 이 고급 필터 하실 때는 이 끝에 부분에 어떤 필드명을 나오게 하라고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고 풀어야 됩니다. 조건은 B14에다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클릭하시고 먼저 필드명이 먼저 나오게 해야 돼요. 분류. 는을 이용해서 분류, 엔터. 직접 여기를 분류를 복사해서 갖고 오셔도 돼요. 근데 저는 편리하게 그냥 뭐로 는을 이용해서 하실 거예요. 등록일.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분류는 누구라 그랬어요? 서양식. 이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쓰면 안 되고 여기 아래에다 써야 돼요. 이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은 뭐다? 이하다. 2021년 그 다음에 09 빼기 0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조건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가는 부분은 테두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정렬도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눈에 띄라고 조금 구별하시라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분류가 서양식 이거나 등록일이 2021년 9월 1일 이전 할 때는 해당일도 해당일을 근데 여기는 지금 잘 봐야 되겠네. 이전이라고 해서 해당일 포함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면 미포함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해당일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 그랬으니까 이거 는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이렇게 미포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2021년 9월 1일은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포함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지. 2021점 아까 한 것처럼 09 빼기 01로 하셔야 돼요. 요거 문제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선은 일단은 우리가 부동어가 작다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해당 일이 포함일 때는 는, 해당 일이 포함이 아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전은 미만만 들어가면 돼요. 해당 일은 미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요거 틀리지 않게끔 잘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포함, 포함 잘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들어가서 요 필터에 우리는 무슨 필터로? 고급으로 가야 되겠죠? 고급으로 가시게 되면은 다른 장소에 먼저 들어가셔야 되고 조건 범위는 이 부분. 이 목록 범위는 이미 범위를 지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조건 범위는 이 부분. 네,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어디로 하라 그랬냐면 B18.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서양식은 다 나와야 되고 중식이 나온 거는 2021년 이전이라 그랬으니까 20년 나와도 되고 9월 이전이니까 8월 달 나와도 되는 거죠. 이렇게 놔두신 상태에서 코드 번호 있어야 되고요. 업체명도 있어야 되고요. 메뉴수 등록 이름 필요 없어. 분류랑 등록 이름 필요 없고 메뉴수 필요하고 최소 주문 건수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출력이 돼서 나와야 되는 게 코드 번호, 업체명, 메뉴수, 그 다음에 전월 배달 건수.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치 않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게 되면 셀에 지우개, 편집에 가면 지우기, 모두 지우기 있죠? 눌러요. 눌러서 지워주신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옮겨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뭐 하라고 했냐면 고급 필터 결과세를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하고 요 보통 스타일 7번으로 넣어주래요.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나서 채우기 없음 눌러주고 표서식에 들어가서 중간이 보통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표 스타일 보통 7번 그런데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가서 보시기에는 머리끄랭 줄무늬행을 적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미 체크가 되어 있죠? 그냥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한다라는 거를 꼭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조건을 쓸 때 요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상이다 라고 하면 날짜를 뭐 이후다 라고 표기를 한다 라고 하면 날짜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크다야.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해당 일도 포함이면 는이 들어가는 거고 해당 일이 포함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것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거 좀 문제를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게 미포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제3작업 돌아가 볼게요. 저장 한번 다시 누를게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할 때까지 작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제3작업은 피벗 테이블이 나올 수도 있고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에 피벗 테이블이 나왔다. 그러면 5월 시험에는 정렬 및 부분합이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문제를 체크를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또 정렬 및 부분합만 연습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또 룰이 깨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벗 테이블 만드는 과정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피벗 테이블을 작업을 하실 때는 요 1번이 되게 중요해요. 요게 메뉴 수가 행, 분류가 열, 그 다음에 업체명의 개수와 최소 주문 금액의 평균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를 받으면 행, 열, 여기가 값이다 라고 하는 걸 적어 놓으시면 좋겠죠. 행렬, 값순으로 지정해 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1작업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삽입에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나와 있죠.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셔서 표 범위는 이미 지정했고 기존 워크시트, 기존입니다. 어디? 제3작업의 B2.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를 하실 때 행, 열, 값순으로 하시라는 거야. 행에다 뭐 갖다 놔요? 메뉴수. 행에다가 메뉴수 이렇게 갖다 놓고 이름을 바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메뉴수. 그거 안 바꾸지 마시고 미리 바꾸세요. 분류, 열. 그러면 여기 열 레이블을 분류라고 미리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값에다가는 두 개였어요. 업체명.
개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최소 주문 금액 갖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합계로 나오죠. 평균인데 그래서 요 평균은 여기 합계 있는 거를 평균으로 바꿀 때는요. 이 부분에서 바로 바꾸셔도 돼요. 값필드 설정 여기 들어가서 평균 아니면 여기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은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평균 최소 주문 금액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평균 최소 금액 가로 안에 단위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지금 이름을 써주셔야 돼. 단위 땡땡 원 요 이름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름을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2번은 메뉴수를 그룹화하래요. 메뉴수를 그룹화하라고 하는 건 이 부분이죠. 어떻게? 요렇게 1, 시작값이 1이고 끝값이 30이에요. 단위값은 얼마씩 커졌니? 10씩 커졌어요. 그죠? 1을 하고 11이니까 빼보면 되죠. 빼보면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 그룹 지정할 때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시작값이 얼마요? 1 끝값이 얼마예요? 30 그리고 단위는 얼마씩 커졌다? 10씩 요거를 맞춰줘야 요렇게 해 주셔야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분류를 출력 형태와 정렬하래요. 분류를 여기 지금 분식이 먼저 나왔고 중식이에요. 근데 서양식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눌러서 지금 어떤 걸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주시게 되면 한식, 중식, 서양식 이렇게 정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3, 4번은 같이 하시면 돼. 레이블이 있는 셀 병음의 가운데 맞춤, 빈 셀의 별별별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면 옵션에 가면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음의 가운데 맞춤, 빈 셀에다가 별을 몇 개 넣으래요?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서 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죠.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요약 필더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 다시 꺼져서 요거 다시 해주고요. 여기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서 뭐를 지워요? 행의 총합계를 지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천 단위 구분기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소수점은 이렇게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요 별별별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홈에서 표시 양식에서 천 단위 기호 눌러주게 되면 소수점도 정리가 되고 천 단위마다 쉼표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 정렬 해주면은 여기도 별별별이 그 셀에 가운데 들어가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이 답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게. 그쵸?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하셔야 돼. 차트. 파워포인트를 하셨던 분들은 차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만드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범위죠.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이 부분을 보시고 하셔야 돼. 가로축과 범례명을 보시고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작업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하셔야 되니까 제일 작업에 들어가셔서 최소 주수, 최소 주문 금액, 그 다음에 메뉴 수, 그리고 가로가 한쪽 마을, 한옥 마을, 그 다음에 초입 한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업체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필드명을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한옥 마을, 한 줄씩, 그다음에 초입 한점, 한 줄씩, 그리고 다시요. 이렇게 하나씩 한 줄씩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게 오늘 된장 이렇게 영파스타가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사천성 그리고 북경 이렇게 그 다음에 장수 본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서로 떨어져 있는 거를 새로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삽입에 가서 우리 차트 세로 막대형의 2차원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차트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이동을 하셔야 돼요. 새 시트로. 그래서 여기서 제4작업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차트가 이렇게 맨 앞에 생겨요. 여기 맨 앞에.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맨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한 상태에서 끌고 가주세요. 맨 뒤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신 게 요 조건에 1번, 2번, 3번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4번부터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4번에는 레이아웃을 3번으로 바꾸래요. 요 레이아웃을 3번으로 바꿔주시고 여기가 스타일이잖아요. 여기 스타일을 몇 번으로? 1번으로 해주래요. 그럼 되셨고 영역서식은 지금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래요.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11로 굴림에 11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효과가 질감의 분홍 박엽지예요. 그래서 이건 서식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 도형 채우기의 질감을 분홍 박엽지, 파랑 박엽지, 이 분홍 박엽지로 하라 그랬고요. 그림 영역에 있는 이 부분은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래요.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순서대로 제목 서식은 뭘로 바꾸라고 했냐면 굴림의 굵게 20이에요. 홈에 가서 굴림의 20에 굵게 굴림 굵게 20을 해주시고요. 채우기 흰색 또 서식 가서 하셔야 되겠지. 도형 채우기는 흰색 도형 윤곽선 테두리라고 나와있는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 놓으시고 내용을 써주셔야 되겠죠. 한식 및 중식 등록업체 현황 분석 써주시면 되고요. 이제 7번 잘 하셔야 되겠죠. 요 7번 부분. 요 부분에 지금 바꾸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해주셔야 결과물하고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메뉴수 계열이라는 게 지금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이면 잘 보이는 거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시면 어떤 거, 요 메뉴수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축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어서 되신 거고 계열을 참조하래요. 계열을 참조할 표식. 여기 있는 게 표식이죠. 이 표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표식 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채우기. 표식에 들어가서 이 표식 옵션. 기본 제공에서 세모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얼마로 하라 그랬냐면 10으로 하래요. 이렇게 세모의 크기 10. 표식 위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 채우기 탭에 표식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 삼각형 모양의 10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값. 요 레이블 값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레이블 값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어디를? 여기는 요 셀을 한 번 더 눌러요. 그래서 요 플러스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요 차트 메뉴에 요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레이블. 요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들어가 있죠? 바깥쪽 끝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선 스타일의 이 부분을 지금 뭐로 바꾸라 그랬냐면 파선으로 바꾸래요. 이 선 스타일의 종류를 요 겹선 종류를 무슨 대시 종류를 뭘로요? 파선으로. 요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바꾸셔도 되고 요 도형 이 서식에 가면 도형 윤곽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대시에 가서 파선으로 바꿔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네, 눈금선 바꾸 축을 참조하라는데 이 축이라고 하는 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맞는지 보셔야 돼. 여기는 맞아요. 기본축은. 보조축은 0개가 맞고 이 30개가 들어있는 게 맞는데 이 값이 지금 얼마씩 차이 나냐면 여기는 5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씩 차이가 났어요? 10이에요. 이거 바꿔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숫자에서 더블클릭 0에 30 기본값이 얼마다? 10으로 변경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게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0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요거 바꾸는 거는 우리 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요 표시 형식에 이 부분에서 바꾸시는 거예요. 0으로 나오는 건 숫자, 하이픈으로 나오는 거 회계, 기호 없음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셨고요. 법내명이 지금 여기죠. 근데 법내명이 아래쪽에 있는데 여기는 최소주문금액 단위원이 한 줄로 나왔는데 여기는 두 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시면 돼요. 이 메뉴 수는 맞으니까 놔두고 요게 틀렸죠. 여기 선택을 하시고 여기 법내 항목 계열이잖아요. 편집으로 가셔서 그대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최소 주문 금액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도형, 모서리가 둥근 도형을 둥근 삼각형 설명서를 여기다 넣어주라 그랬어요.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에 가서요. 모서리가 둥근 삼각형. 그럼 이렇게 눌러주시고 위치를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돼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뭐 선 색깔이라든가 이런 걸 안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테마 스타일에 있는 이 첫 번째 걸로 그냥 해주시면 돼. 그리고 글씨를 썼는데 가운데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 수직 수평만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월, 배달 건수, 엔터 누르고 최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글씨가 안 보이죠? 다른 데 클릭했을 때. 작아서 그런 거니까 좀 늘려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제목이 지금 이렇게 가운데로 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네요. 그죠? 여기 가운데로 안 가 있고. 그러면 이럴 때는 요 차트 제목 있죠? 요거를 위로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로 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10번에 보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게 다른 이 부분이 지금 검정인데 검정으로 안 되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를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선색을. 그래서 클릭하고요. 우리 서식에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눌러주시면 돼. 숫자 누르고 검정. 여기 가로축에 있는 이름 누르고 검정. 또 숫자 한번 누르고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다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1작업에 들어가서 함수 문제를 이제 마주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함수 문제를 푸실 때는 요 함수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그 6번부터 이렇게 거꾸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6번부터 쭉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확대를 너무 많이 했나? 6번부터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요건 확대한 거를 조금 한 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니까 저희는 그냥 거꾸로 6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6번은 매번 VLOOKUP이 나와요. 그래서 H14셀에서 H14셀이면은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값에 따라 선택한 뭐예요? 코드에 대한 뭐가 나오게 전월 배달 건수가 나오게끔 구하라고 했어요. VLOOKUP 함수로. 클릭하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VLOOKUP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첫 번째 룩업 밸류는 요 찾으려고 하는 값, 요 H14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가 돼요? 코드 번호에 대한 전월 배달 건수. 코드 번호에 대한 전월 배달 건수. 요게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열 번호는 지금 열 번호가 여기가 열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1번이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되겠죠? 전월 배달 건수가. 그래서 열 번호 여기는 7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7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0을 써주시면 됩니다. 펄스라는 영어 단어를 써도 되는데요. 0을 써주시는 게 더 편리하겠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셀이 변할 때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요. 지금 칼이 이게 선택되어 있으니까 선택된 거를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5번은 최소 메뉴수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최소 그러니까 여기 메뉴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가 뭔지 이거 나타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min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min 함수에 들어가서 min 검색을 누르거나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min 들어가서 어디를 여기 메뉴수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 이름 정해 있으니까 메뉴수라고 써도 여기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9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5번, 6번은 VLOOKUP이 나오고 기본 함수가 나와요. min, max, large, small 이런 함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좀 요 4개에 대한 함수 문제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dsum이 나왔어요. 조건에 맞는 합계 d가 붙으면 d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됩니다. 한식에 해당이 되는 전월 배달 건수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앞에 나온 한식이 조건이고 전월 배달 건수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문제에 보면은 앞쪽에 나오는 게 다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d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dsum으로
들어가 주시면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전체 범위를 꼭 뭐를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돼요. 지금 분류부터 우리가 지금 전월 배달 건수가 필요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다 하셔도 되는데 그냥 필요한 부분이 분류부터 지금 한식이라고 하는 분류부터 전월 배달 건수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는 이 배달 건수가 1, 2, 3, 4, 5번에 있죠? 그 5번을 선택하시면 돼. 아니면 얘를 그냥 이렇게 클릭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5번이라고 쓸게요. 브이루거 푸는 방법하고 같은 패턴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은 분류가 누구인 거? 한식인 거예요. 필드명하고 요 조건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답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3번 한식 업체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한식이 몇 개냐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 끝에 보면은 결과 뒤에다가 개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그죠? count if입니다. 그러면 조건에 맞는 개수 count if 있어요. 있는 함수는 선택하셔도 되겠지. 그래서 count if는 맨 처음에 조건이 있는 곳의 범위.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지금 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한식. 그래서 이 count if나 이 sum if를 하실 때는 조건 안에 조건을 입력을 하실 때 양쪽에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식. 이렇게 세주시게 되면은 3개가 나왔죠? 그리고 뒤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요? 개. 그래서 이 개 붙이는 거는 여기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곳에 끝에다가 커서 클릭하고 연결 연산자 AND 그리고 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번 if and가 나왔어요. and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조건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if가 나온 이유는 어떤 조건이 참이 되면은 그 참값이 틀렸을 땐 거짓값이 나오게 하라는 건데 메뉴수가 지금 어떻게 해요? 15 이상이고 이게 첫 번째 조건. 전월 배달 건수가 300 이상이면은 이게 두 번째 조건. A로 나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B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 A, B가 출력돼야 되는 값이니까 if 함수는 한 번만 들어가면 되죠. 2 빼기 1. 그래서 여기 if 함수에 들어가 주시고 if 함수에 들어가서 첫 번째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땐 and를 적어 주셔야 되고 함수를 직접 입력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열고 닫아야 돼요. 함수의 형식은 가로 안에 가로로 감싸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 메뉴 수가 15 이상이고 if 함수에서 조건식을 입력을 할 때는 셀 주소 부등호 값의 순으로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꼭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셀 주소 부등호 값 메뉴가 15 이상이라는 게 이거죠. 값이 15죠. 어디가? 요 메뉴가 여기 F5셀이 되는 거죠. 셀 주소 부등호 값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요 메뉴 수가 15 이상. 첫 번째 조건 썼으니까 쉼표 찍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이라는 거를 구분해 주는 게 요 쉼표예요. 얘는 전월 배달 건수가 얼마 이상? 300 이상. 그럼 조건이 끝났으면 가로를 닫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A. 그리고 나서 뭐예요? B. A와 B 사이에도 큰 따옴표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저절로 나오게 합니다. 네, 여러분 직접 쓸 때는 정확하게 양쪽에 다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채우기 엔드. 풀어주시면 되고 1번 문제는 지금 최소 배달비를 구하라고 했는데 코드의 세 번째 값이 1이면 2000, 2이면 1000, 3이면 0으로 하라 하면서 추주하고 미드 함수가 나왔어요. 그죠? 추주라는 함수는 인덱스 넘버에 나온 번호에 입력된 값을 출력된 그 번호에 입력이 되어 있는 값이 출력이 되게끔 해주는 함수가 추주라는 함수고 미드랑 레프트, 라이트가 문자열 함수죠. 어떤 특정 문자의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를 추출하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주 함수로 한번 가서요. 추주 함수로 들어가 주셔서 추주 함수 들어가서 이 부분이 인덱스 넘버의 이 부분이 반드시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 숫자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 코드 번호의 세 번째. 이 코드 번호 있죠? 이 코드 번호에서 세 번째 있는 이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미드 어디 셀 주소에서 요 코드 번호에서 몇 번째 있는 세 번째 글자라고 했으니까 3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글자라는 거. 8번째 글자는 8일. 첫 번째 글자라고 하는 건 1. 그쵸? 근데 마지막 글자라고 하는 것도 1이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8번째, 7번째 이런 거는 8일, 7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이 되면은 얼마를 주래요?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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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쉼표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적을게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2가 되면은 1,000원. 쉼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0을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1이면 여기로 가고, 2이면 여기로 가고, 3이면 여기로 가겠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4월달 함수는, 4월달 함수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추저 함수 미드, if and.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if와 추저가 또 그렇게 같이 나왔네요. 그리고 매번 나오는 count if나 sum if 중에 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잘 나오죠. 나왔고, 그 다음에 기본 함수에 large, small, max, min 중에 하나 나왔고, 브이로그 당연히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다 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마지막에 범위를 지정하셔서, 아까 여기 부분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했어요. 나중에 하려고. 그죠? 이렇게 하시고 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여기 진하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B형, 그 다음에 C형 또 함수 문제가 또 있죠. 이 함수 문제는 따로 또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안녕.